네, 생방송 오늘의 라이브 머니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재테크와 그리고 재산 가치를 지켜줄 다양한 상식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라이브 머니톡 오늘은요, 새로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UNI 김영정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동안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이신가 했는데 너무 동안이신 우리 김영정 변호사님과 함께 앞으로 유익한 법률 상식들 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상속을 주제로 잡았다고 들었거든요.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흔히들 상속이라고 하면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재산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채무를 가지게 되시면 부모님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녀에게 부모님께서 빚을 대물림하고 싶은 부모님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채무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의 채무가 자녀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자녀들은 한순간에 이제 부모님의 채무를 승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막고자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이런 구제를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들 이제 상속 포기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속 포기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쉽게 들리잖아요. 근데 상속 포기가 이제 포기라고 하는 용어처럼 단순하지만은 않거든요. 쉽진 않군요. 네. 그래서 그런 법적 절차에 대해서 오늘 철저히 알아보고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제를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단순히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빚이 있는 경우 상속 포기만 했을 때 깨끗하게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법적으로 상속 포기의 규정과 이 범위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 상속 포기를 할 때 단순히 채무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의 재산까지도 같이 포기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속 포기는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준수를 해서 포기를 해야 하고요. 내가 그냥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포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지만 포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개월이라고 하면 다들 기간이 좀 넉넉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해 보신 분들의 경험에 따르면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고 나서 실제로 이제 사망하신 분의 재산 조회를 또 해보셔야 되거든요. 재산 조회를 거쳐서 채무 내역과 재산 내역을 비교를 해서 또 그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를 해가지고 그 신고를 거치기까지는 3개월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서를 낸 것만으로 끝난 일이 아니고 가정법원에서 상속 포기 신고 수리 심판이라고 해서 가정법원이 상속 포기라고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어떤 처분 행위를 하시게 되면 상속 포기 신고의 효력이 아예 없어지고 상속을 이제 승인한 걸로 봐서 그러니까 채무도 당연히 떠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만일에 이제 부모님의 경우에 자녀가 상속 포기한다라고 하면 그 빚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상속 포기 신고를 하신 분에 한해서는 당연히 이제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상속의 포기 효과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도 상속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민법은 법정 상속인에 대해서 사순위권자까지 법정 상속의 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 채무도 마찬가지로 법정 순위 사순위까지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순위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 비속 자녀가 네. 상속 포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순위, 그러니까 같은 동순위에 만약에 손자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손자녀가 그 다음 순위에 상속이 되도록 되어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어지는 네, 거군요. 계속 이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 포기를 할 때는 같은 상속 순위권자에 있는 모든 상속권자가 동시에 상속 포기를 해야지만 한 번에요? 사실상 네.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이 같은 상속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거의 일면식도 없는 사촌의 빚을 내가 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 직계 비속의 범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순위 상속권자의 자녀와 손자녀가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을 했을 때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하라고 하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그 상속 순위에 대한 고려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건 아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파악하기 조금. 근데 제가 갚을 수 있으면 갚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 잘 모르겠다. 어느 정도 빚이 있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경우도 대비를 하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측의 상속 순위권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 승인. 한정 네. 승인. 네, 한정 승인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 제도인데요. 네. 사례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정 승인 제도 사례를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갑자기 갑자기 아버지께서 사망을 하셨고 네. 유일한 상속인인 김아무개 씨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의 재산이 시가 7억 원짜리 아파트, 10억 원짜리 건물이 있었고요. 예. 그 채무로서는 30억 상당의 은행 채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채무는 승계가 되지만 그 책임이 17억 한도 내로 한도 내에서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 다음 후순위권자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에서 깨끗하게 벗어날 수 있고 채무자도 그래도 그 피상속인의 가지고 있는 재산 내에서는 일정 부분 채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때 한정 승인 역시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중요한데요. 네. 예,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3개월 네. 이내네요. 네, 근데 보통 제가 뉴스 기사를 보면은 장기 해외 출장을 나가 있어서 그 3개월 동안 자기가 파악을 못했다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이 한정 승인 기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별도의 구제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 민법에서도 이제 구제 방법이 정해져 있고요. 그런 구제 제도의 명칭을 이제 특별 한정 승인 제도라고 정해놓고 있는데요. 네. 이제 피상속인에게 상속 채무가 없는 줄 알았거나 이제 상속 채무보다 상속 재산이 더 많은 줄 알고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모르던 상속 채무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기간 내에 그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걸 알게 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특별한 사정에 대한 부분이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입증해서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 거는 또 좀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한정 승인을 확정받은 이후에 상속재산 처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또 그런 부분도 매우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서 이제 상속 포기도 법원의 결정 이후에 이제 확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한정 승인도 마찬가지로 한정 승인 심판 청구자가 법원으로부터 한정 승인 심판
심판문을 송달받은 때 확정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정 이전에 상속재산 처분을 하시게 되면 똑같이 단순 승인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전의 빚을 다 채무를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한정 승인을 확정을 받게 되면 5일 이내에 2개월 이내로 채권 신고 내역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그 신문 공고를 네.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하고 네. 이것은 이제 피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채권자를 위해서 반드시 신문 공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또 이제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이제 내용 증명 등의 방법으로 해서 채권 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직접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공고의 방법이나 직접 통보의 방법으로 이제 상속인이 최대한 가능한 방법으로 그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을 정확하게 조사를 거친 이후에 그 조사된 채권 범위 내에서 이제 우선 변제권자와 1번 채권자를 구분을 해서 이제 그 변제 방법의 충당 순서에 따라서 그 상속 채권 내에서 충당을 하고 청산 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네, 오늘 주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또 접했던 기사 중에 안타까운 사연도 있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네. 이 법적인 상속 절차를 잘 몰라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오늘 이제 이 주제를 정한 이유도 가장 최근 이제 민법 개정안이 언론에 보도가 됐던 사례도 있어서 오늘 좀 이 주제를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현행 민법은 오히려 미성년자와 같이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의사 능력에 대해서 좀 보호가 필요한 자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속 포기라든지 그 한정 승인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정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 3월 이내에 상속이나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두었는데요. 네. 이것이 오히려 그 법정 대리인이 신경을 덜 쓰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무지로 인해서 오히려 미성년자가 보호를 못 받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네. 비양육자인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시더라도 이제 친족 관계에서는 이제 자녀의 경우는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예. 아버지가 채무를 가지고 사망을 하셨을 때 적절하게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미성년 자녀는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데요. 예, 그랬을 때 실제로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신고를 기간 내에 못했을 경우에 이제 미성년자인 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했고요. 최근까지도 우리 대법원이 그 법정 대리인이 표시할 의사 능력을 법정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예. 그 의사 표시를 하는 부분을 계속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최근에 입법 개정안이 법정 단순 승인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을 해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좀 발의 중에 있으니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발의가 네. 되어 있군요. 네, 오늘 상속에 관한 알짜배기 정보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들 질문들이 도착해 있거든요. 어떤 질문들이 있으신지 상아 씨부터 소개해 드릴까요? 네, 먼저 닉네임 밥카페라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버지가 자식 없던 큰 집에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집이 있는데 현재 아빠는 안 계시고요. 이 집을 엄마한테 상속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없던 큰 집에 양자로 입양이 되셨고 과거에 이제 입양이 네. 되어서 호적상으로는 그런 거죠.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집이 엄마에게 상속이 될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네. 다른 조건들을 더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또 세세하게 따져봐야 될 네. 부분들이 있기 이게 또 때문에 큰집이라는 이렇다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큰 집을 얘기하는 네, 건 다음 그렇죠. 질문 한번 또 만나볼까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만나볼게요. 1760번님, 부모님께서요, 10년 전에 3남매 중 맏아들이 결혼할 때 3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사주셨는데, 아파트를 받은 아들이 부모님의 남은 재산을 똑같이 3분할 해달라고 합니다. 부모님도 똑같이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남은 두 자식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허. 재산 상속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맏아들 먼저 먼저 해줬는데 이제 또 그거를 그거에서 남은 걸 또 이제 네. 3분할 하면은 맏아들은 더 받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그 상속의 개념에서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은 그 상속하고 미리 증여를 한 부분에서 네네. 네. 나중에 재산 관계상에 좀 분쟁이 있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것도 좀 나중에 다퉈봐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정확하게 상당히 좀 어려운 영역이어서 별도로 네. 구체적으로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하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메시지와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소개되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